저도 이제 살 날을 기대하기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져 오는 나이가 됐네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나이만큼 지혜도 쌓였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나이를 먹는 것과 지혜는 별개의 이야기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모자란 것이 많아 그런 일을 겪었던 거겠죠. 제 실수를 되짚어 이야기를 하려니 참 남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스럽지만 혹시 저 같은 분이 또 계시다면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 익명의 자리를 빌려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나이 많은 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한 저는 가정을 꾸려 슬아의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그때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인식이 많았던 시절이라 저희 부부 또한 여유 없는 형편에 욕심을 버리고 외동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하나인 만큼 해주고 싶은 것이 많아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았었네요. 그 덕분에 젊은 시절 가난했던 저희들도 어느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하나뿐인 자식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 욕심만큼 많은 걸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못난 부모는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왔네요. 그렇게 자식도 결혼시키고 남편도 은퇴를 하며 모든 것이 편안했던 어느 날 남편이 제 곁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둘이 나란히 누워 자던 중 밤사이 남편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저희 부부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였으니 벌써 80 나이가 가까이 된 남편이 언제 떠나도 이상할 일은 아니었죠.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사람마다 제 명줄은 다 다른 법이니까요. 병원에서도 노환이라며 자연스러운 죽음이라 말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만 보고 살았던 저로서는 배우자의 부재가 제 죽음보다도 두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 제게 힘이 되는 건 아들 내외가 유일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가족이 그 애들뿐이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자꾸 아이들에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는 자식 보고 산다 그러더니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말 뜻을 잘 모르다가 남편이 없으니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애들이 맞벌이하며 각자 바쁜 건 알지만 혼자 있기 싫은 욕심 때문인지 저는 자꾸만 자식들을 찾았습니다. 바쁘다 그래도 혹시 여유가 없나 싶어 자꾸 집으로 부르고 보고 싶다고 자꾸 찾아가곤 했었네요. 자식 입장에서 그런 부모 반기지 않는 건 저도 알지만 혼자 있으려니 왜 그리 무섭고 쓸쓸한지 저도 염치 뒤로하고 자꾸 자식에게 기대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제가 불편한 건지 제 앞에서도 싫은 소리를 했지만 그래도 착한 며느리만은 제 편이 돼줬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연락은 주고 오셔야죠. 자꾸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휴일엔 쉬어야 하고 또 오셔서 저희가 집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아유 미안하다. 나도 니들 없으면 그냥 가려고 그랬지. 지나가다가 그냥 들른 거야.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 여보. 어머님이 기껏 오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어머님도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어머님 잘 오셨어요. 오신 김에 저희랑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안 그래도 어머님 찾아뵈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못 가서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떠나시고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근데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나 저나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이게 참 먹고 사는 게 뭐라고 이렇게 바쁘게 사네요. 너희들 바쁜 거야 내가 잘 알지. 아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추책을 떠는지. 니들 볼 면목이 없다. 아들 녀석은 지 아버지를 닮아서 워낙 무뚝뚝하고 표현 없는 성격이라 저한테도 차가운 편이었는데 그래도 며느리는 늘 제게 애살 있게 다가오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보다도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며느리 덕분에 아들 내외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아버지 떠난 지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남편 떠난 뒤로 아들에게 심적으로 의지하던 저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통보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말에도 괜히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꼭 가야 하는 거니? 아니 가정도 있는 애가 어떻게 1년씩이나 혼자서 그 먼 데 가 있겠니? 회사에 다른 사람은 없어? 너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는 거니? 어머니, 회사 일이라는 게 어떻게 다 제 맘대로 되겠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보내면 제 커리어는 어떡하고요. 어머니가 서운해하신다고 제가 안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떠나시고 어머니가 혼자 많이 힘들어하시는 건 알지만 사실 그러실수록 저한텐 부담이에요. 솔직히 저는 제가 회사 일로 지금 어머니한테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라도 죄송하다고 해주면 좋으련만 빈말 못하는 아들은 아들의 빈자리에 서운해하는 제게 상처를 줬습니다. 물론 아들 성격을 아는 저도 아들이 나쁜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제가 우울한 마음에 그런 건지 아들의 말이 야속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럼 제 아버지 떠나고 내가 더 의지할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지 남보다 못하게 구는 아들의 태도에 서운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아들에게 미안한 게 많아요. 제가 남편을 잃은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를 잃은 건데 저만 힘들다고 아들에게 바라기만 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되려 아이가 되는지 그때는 그런 아들의 속도 모르고 제가 힘든 것만 보고 있었네요. 일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잘 다녀오라 말도 안 해주고 서운해하기만 한 제가 참 철없는 애미였네요. 하지만 그때는 엄마가 힘들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정한 소리를 하며 기어이 해외 출장을 떠난 아들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아들은 아들대로 제게 실망한 건지 떠난 뒤로 제게 전화 한 번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도 괜히 복잡한 마음에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아들까지 떠난 저를 챙긴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에도 며느리가 혼자서 저를 찾아와주고 저를 챙겨줬거든요. 아들과도 소원한 상황에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저는 그때부터 아들보다 며느리에게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원래 저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 잃은 여자가 저 하나도 아니라지만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면 사람이 좀 바보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남편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는 같이 장 보러 다니고 같이 산책 다니고 모든 걸 남편과 함께 했었는데 갑자기 남편 없이 남은 세월 혼자 살려니 걱정이 되고 막막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도 참 무섭기만 했습니다. TV를 틀면 노인 고독사 문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마당에 나도 혼자 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나이 들어 힘들어지는 몸뚱이 혼자 어떻게 건사하려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자식들 덕 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지만 저도 양심이 있으니 어떻게 먼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와중에 아들 녀석은 그런 제 걱정도 없이 해외로 혼자 떠나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희 며느리가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머님,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님도 아버님 계실 적엔 참 밝고 건강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너무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건강에 문제 있으신 건 아니죠? 아유, 문제는 무슨, 나 아주 건강해. 그냥 혼자 지내려니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그래도 내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역시 어머님 혼자 지내는 게 힘드시죠? 사실 저도 그래요.
겨우 1년뿐이라 그러지만 갑자기 남편이랑 떨어져 지내려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마음 더 이해되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제가 어머님 모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모신다니. 같이 살자고? 네. 어머님 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무서우실 테고 저도 바쁜 와중에 찾아와 보려니 이래저래 힘들어서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어머님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신가 싶어서요. 그리고 이 집은 팔아서 어머님 노후 자금 하시고요. 사실 저도 최근 들어서 한 생각이긴 한데 아버님도 안 계시니 어머님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이 연세에 나가서 일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부담 없고 어머님도 좋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님도 자식한테 의지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미 아들과 상의를 했다며 저를 모시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며느리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살던 집은 세를 줄까 하다가 세 받는 것도 일이라는 며느리 말에 그냥 처분해버리고 현금으로 쥐고 있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 돈 저한테 맡기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좋은 장기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거기 두면 은행 이자보다 더 받으실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돈으로는 10년 겨우 지내실 텐데 좀 더 여유 있고 걱정 더 쉬려면 조금이라도 돈을 불리시는 게 좋잖아요. 제가 잘 불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실 저희 며느리는 투자나 자기계발 관련으로 강의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교수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강연을 다닌다고들 하더라고요. 저희 며느리는 어릴 적 어려운 집안 형편에 고생하며 자란 아이였는데 그렇게 땡전 한 푼 없이 밑바닥에서 시작해 내 집 마련까지 한 과정을 블로그에 올리며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걸로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주부나 젊은 여자들이 강의를 듣는데 심지어 그걸 비싼 돈을 주고 듣는다 하더라고요. 덕분에 며느리는 언젠가부터 아들보다 바쁘게 살기 시작했고 부동산 공부를 하더니 살던 집뿐만 아니라 투자용 집까지 구매해 알짜 부동산 능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며느리가 집 한 돈을 맡기라고 하니 저도 아무 의심 없이 며느리를 믿고 그 돈을 맡겼네요. 그렇게 집까지 팔고 갈 곳 없어진 저는 며느리와 한 집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같이 산다니 외롭지 않아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아들도 없이 며느리와 단둘이 지내려니 제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며느리는 말로는 편하게 지내라고 하면서 제가 같이 있는 게 불편한지 자꾸 한숨을 쉬었고 생활 방식이 다른 탓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착하던 며느리가 제게 자꾸 잔소리를 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로는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랬지만 매번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하니 저는 좋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워낙 말을 잘해서 그러는지 며느리가 하는 말이 듣다 보면 또 다 맞는 말이다 보니 제가 화를 낼 수도 없고 거기다 집 한 돈까지 며느리에게 맡겼지만 얹혀 사는 입장이다 보니 자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머님, 나가시게 준비하세요. 어? 어딜 나가려고? 저희 둘이 오랜만에 외식해요, 어머님. 아이, 괜히 돈 들게 외식은. 나는 그냥 집에서 있는 거 먹어도 되는데. 왜요? 간만에 기분도 내고 좋지 않으세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외식하자 그러면 좋아하실 텐데 어머님은 외식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시네요? 참 까탈스러우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네 걱정해서 그렇지. 너 요즘 여유도 없다면서 나 때문에 괜히 돈 쓰려고 그러나 싶어서. 아무리 여유 없어도 밥 한 끼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옷 입고 나오세요.
같이 지낸 뒤로 저한테 묘하게 쌀쌀맞던 며느리가 웬일로 저더러 둘이서 외식을 하자고 하기에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 애를 쌀쌀맞게 느끼는 것도 다 제 기분 탓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자꾸만 며느리가 불편했거든요. 따로 살 때는 가끔 봐서 그런지 웃는 남만 보고 살았었는데 같이 살면서 매일 봐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전이랑은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며느리 말대로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듯한 기분에 괜히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언젠가부터 자꾸 며느리가 영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바깥일 하느라 바쁜 며느리에게 뭐 부탁하기도 늘 미안하고 일도 안 하는 제가 괜히 집에서 쌀만 축내나 싶어 뭐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며느리와 가까이 지내는 게 어려웠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외식을 가자고 해주니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며느리도 저와 잘 지내보려는 생각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타고 며느리와 함께 외식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며느리가 한참을 운전해서 자꾸만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속에 맛집이라도 숨어 있는 건지 저는 의아하기만 했죠. 애미야, 우리 어디 가는 거냐? 외식하러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또 물으세요? 그래? 근데 식당이 한참 멀리 있는 모양이야. 대체 어떤 식당이기에 이렇게 멀고 길이 험하니? 산으로 들어선 지도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멀은 거야? 우리 어머님 정말 성격 급하시네. 그래봐야 이제 겨우 1시간 조금 더 왔어요. 운전이야 제가 하는 건데 뒤에 편하게 타고 계신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어딜 가는 건가 궁금해서 그러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불평 그만하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저도 궁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물었던 건데 며느리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저를 타박하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불평을 하냐며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할 말도 못하고 계속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더 갔을까? 이미 식사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고 허기에 시달린 제 백가죽이 등에 붙을 쯤이 돼서야 어떤 건물 앞에 차가 멈춰섰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내리려는데 거기는 아무리 봐도 식당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어머님 다 왔어요. 어서 내리세요. 내리라고? 여기 식당이 맞는 거니? 아무리 봐도 음식점 같아 보이진 않는데. 간판이 없어서 그렇죠. 식당 맞아요. 근데 식당이라면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여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니? 혹시 너 길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맞다니까 자꾸 왜 딴소리를 하세요? 제가 그럼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왔겠어요? 맞으니까 우선 좀 내리세요. 그렇게 이상하시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들어가서 보시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래 내리마. 들어가 보면 알겠지 뭐. 왠지 이상한 생각에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제게 며느리는 기어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먼 길 운전하느라 짜증이 난 건지 평소보다 더 떽떽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른한테 왜 이렇게 짜증이 쉬운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제가 왜 화를 내느냐 얘기를 해봐야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며 제가 왜 화를 내느냐 얘기를 해봐야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며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할 게 뻔했어요. 같이 살게 된 후로 자꾸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만드는 며느리의 어투에 저도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닥달하는 며느리 성화에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곳은 아무리 봐도 전혀 식당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사무실이 있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죄다 식당 종업원들 같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복도로 쭉 늘어서 있는 작은 방들의 모습에 저는 그곳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요양병원이라고 하기엔 삭막한 것이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감옥 같았어요. 이런 곳에 며느리가 나를 대체 왜 데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며느리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애미야, 이게 뭐냐? 여기가 네가 말한 그 맛집이냐? 나더러 외식하자고 데리고 나가더니 결국 데려온 곳이 여기냐? 여기는 노인시설 아니냐? 너 설마 지금 나를 여기 두고 가려고 데려온 거니? 어머님, 제가 다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여기 사람들도 많은데 소란 피우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지금 흥분을 안 하게 생겼어? 너 결국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니? 네가 갑자기 외식하자 그럴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너 지금 나 여기 떼놓고 가려고 온 거니?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좋은 곳이에요. 설마 했던 며느리는 제게 결국 진심을 실토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요양시설이 맞았고 며느리는 저를 그곳에 두고 가려 데려온 것이었어요. 저더러 외식을 하자느니 좋은 곳을 가자느니 하더니 결국 저를 버리려고 시설에 데려온 거였나 보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 설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니? 내 처지 불쌍하다며 집 팔고 같이 살자 그러더니 모시고 살겠다던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유, 우리 어머님 오바도 참.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님 여기다 버리고 가는 줄 알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머님 더 잘 모시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너는 내가 바본 줄 아니? 어디 그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제가 뭘요,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니까요. 어차피 제가 워낙 바빠서 집에 잘 있지도 못하고 어머님도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서 눈치 보여서 불편하시다면서요. 맨날 제 눈치 본다, 신경 쓰인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고 신경 쓰일 바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시설에 계시는 게 낫죠. 어머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다들 잘해주실 거고 밥도 잘 나온대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면회 자주 와서 모실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충격에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내 자식처럼 믿었건만 결국 이게 저 아이의 진심이었네요. 그 애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겁니다. 돈 버는 법 알려준다며 강의 다니더니 돈귀신이 붙었는지 남편 죽자마자 남은 저를 처리하고 제 재산을 전부 탐낼 요량이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나를 모시겠다는 며느리의 간사한 말에 넘어가 정말로 며느리를 자식처럼 의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내 자식도 그러지 못하는 걸 며느리에게 바랬던 잘못인 건지 저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적도 없는 그곳에 버려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두고 떠날 때까지 직원들이 저를 붙잡아 놔주질 않는데 노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서 정작 늙은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무서웠던 저는 행여나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싶어 더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 칠순인 제가 그곳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안전을 기대하기에는 그 시설도 제대로 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전부 하나같이 기운이 없고 제대로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듯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시설에 며칠 지내보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곳은 그냥 평범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노인들이 연명하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요. 아유,